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노인들 있죠.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러는 분들이 많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다. 그런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계 위해 일터 향하는 노인들. 취미, 여행은 꿈 같은 소리.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죠. 65세 이상 고용률 OECD 중에서 한국이 1위다. 취미 즐기는 노후 생활 꿈꾸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일자리 못 놔. 고령 취업자 80% 자녀랑 안 살래. 자녀와는 안 살래. 참 우리나라 노인들이요 참 어려운 시경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고 나이 먹어선 뭐 쓸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죠. 일하는 고령층 65세 이상이 늘고 있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취미나 여행을 꼽은 고령자가 많았지만 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나 소비 만족도는 20%에 불과했다. 의료비도 많이 나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500만원, 본인 부담금은 11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노후 소득 지원이나 취업 지원, 의료,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원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고용률 OECD 중에 1위.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 5천 명, 고용률은 36.2%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2021년 기준 1위이며 10년 전보다 6.1%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배우자 부담 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정부, 사회단체 3.8%, 자녀, 친척 지원 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93%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배우자 부담 52%, 자녀, 친척 지원 24%, 정부, 사회단체 23.5% 등이다. 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는 만족하지 못했다. 20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는 각각 20.7%, 13.9%로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 고령자보다는 각각 7.8%, 4.0%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36.1%, 여행 관광 25.4%, 소득 창출 21.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팍팍한 노후 생활에 일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97만 4천원, 본인 부담금은 11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만 5천원, 6만 2천원 증가했다. 1인당 본인 부담금은 65세에서 74세에는 9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만 4천원 늘었다.
75세 이상은 14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5천 원 증가했다. 2021년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는 39.4%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이라는 고령자 10명 중 8명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2021년이라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취업 고령자 72.9%보다 9.0% 높았다. 고령자들은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로 노후 소득 지원, 의료, 요양보호 서비스, 노후 취업 지원 등을 꼽았다. 65세 고령자 21년 더 산다. 65세의 기대 여명은 21.6년, 75세의 기대 여명은 13.4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년씩 늘어났다. 65세 여자의 기대 여명은 23.7년으로 남자 19.3년보다 4.4년 더 길다. 75세 여자의 기대 여명은 14.9년으로 남자 11.7년보다 3.2년 더 길게 나타났다.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65세 여자의 기대 여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높으며 남자는 1.5년 더 높았다. 2022년 고령자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별로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 신생물 암 4.8배, 심장질환 5.1배, 코로나 195.4배, 폐렴 5.5배, 뇌혈관 질환 5.1배 수준이다. 이게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실제 이거보다도 더 노인들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노인돼서 돈 떨어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물론 남과 같이 잘 먹고 잘 쓰고 여행 다니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기본 생활하는데도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비에 많이 들어간다. 의료비에 먹는 거야 뭐 줄이고 덜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중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정부가 좀 살펴가지고 노인들 그 신체 검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치매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검사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좀 더 많이 자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큰 보탬이 된다. 노인들에게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에 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 여러분 가보셨지만 정부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뭐 그 도로에 그 교통을 수신호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건설 현장 앞에 그 교통 정리한다든지 그 차가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관리한다든가 뭐 경비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노인들이 지금 현재 요즘에는 뭐 100세 세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분들은 아직까지 뭐 8, 90 먹어도 정정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개발해서 정부가 좀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와서 이러는 거는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는 일을 그 간단한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거, 정리하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좀 정부가 좀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있지 않고 몸이 건강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큰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큰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방송은 노인들이 지금 현재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뭐 320만 명이나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분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만 지나시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맞이하게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 추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차근차근히 준비하셔서 알뜰한 그 추억, 추석, 그리고 아주 보람있는 추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갑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